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발을정 군인방위산업센터의 김민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군인 성범죄 사건의 절차에 대해서 개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인이 저지른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가 군인이냐 아니면 피해자가 민간인이냐에 따라서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집니다. 피해자가 군인인 사람이 피해자가 군인인 사람을 추행 등 성범죄를 일으켰을 경우에는 군형법이 적용이 되고요. 군인인 사람이 군인이 아닌 민간인 피해자를 추행 등 성범죄 사건을 일으켰을 때에는 군형법이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형법, 그 다음에 일반형법 외에 정하고 있는 특별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같은 특별법이 적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그걸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군인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 2020년 7월부터 시행되는 개정군사법원법이 시행이 되면서 좀 많은 부분들이 절차적으로 바뀌었는데, 개정군사법원법에 따르면 과거에 군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모두 군사법원에서 처벌을 받도록, 재판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개정군사법원법이 시행이 되면서 군인이 저지른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도록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7월 1일 전에 벌어진 사건의 경우에는 군사경찰, 그 다음에 군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2020년 7월 1일 이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민간경찰, 그리고 민간검찰, 그리고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군인 성범죄 사건 절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인이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 예를 들면 어떤 군인인 부사관, 간부인 부사관이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여군 후배 부사관의 허벅지를 쓰다듬어서 피해자인 여군 후배 부사관이 이 남군 선임인 부사관을 고소했다라는 걸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이런 경우에는 피해 여군이 먼저 부대 내에 있는 성고충 상담관 또는 부대의 지휘관, 상급 지휘관을 통해서 이제 상담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런 피해를 당했습니다. 라고 상담을 하게 되면 각 군에는 성고충 상담센터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보고가 되고 성고충 상담센터의 지원을 받아서 민간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가 되면 경찰 관할이 문제가 될 텐데요. 통상적으로는 그 부대, 그러니까 이 피해자와 가해자가 근무하는 부대가 있는 지역의 민간 경찰로 가게 될 텐데, 이게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피해자에 따라서 군형법이 적용되는지 일반형법이 적용되는지 이런 부분이 나눠지는데, 이 사건이 육상에서 이루어진 사건인지, 해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함정 근무 중에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함정 근무하다가, 그러니까 해상에서 벌어진 일인지에 따라서 육상에 있는 경찰, 그러니까 육경이라고 표현을 하면 육경에서 수사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해상에서 벌어진 경우에는 해경에서 수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육군이나 공군 같은 경우에는 해상에서 이제 근무할 일이 없으니까 좀 다르긴 한데, 해군의 경우에는 육상에서 벌어진 일인 경우에는 육경에서, 해상에서 벌어진 일인 경우에는 해경에서 수사를 받게 됩니다. 최초에 이제 경찰에서 이제 조사를 받게 되면 고소를 당하면 이제 입건이 되겠죠. 사건이 접수되고 입건이 되면 이제 가해자라는 명칭을 쓰지 않고 피의자라는 명칭을 씁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라고 해서 피의자라고 하고, 이제 최초에는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면 피해자 조사를 먼저 합니다. 피해자가 내가 이런 피해를 당했습니다
라고 먼저 조사를 받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라고 하면 목격자 조사를 또 하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맨 마지막에 피의자를 불러서 네가 뭘 잘못했는지, 인정하는지 인정하지 않는지,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떤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죠. 그래서 피해자 조사하고 목격자 조사하고 그 다음에 피의자 조사도 하고 했는데 이렇게 잘 밝혀지지 않는다, 혐의가 없는 것 같다라고 하면 이제 민간경찰에는 불송치 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불송치 제도라는 건 조사를 다 해봤더니 원래 과거에는 경찰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무조건 검찰로 송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불송치 제도라는 건 검찰로 송치하지 않고 혐의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되면 경찰 단계에서 이거는 송치하지 않고 경찰에서 종결하겠다 라는 처분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경찰에서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건이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서 종결이 되는 경우에는 또 피해자가 이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도 저희가 이제 불송치 받았던 사례가 있었는데, 그 사례에 대해서 피해자가 불송치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해서 또 사건이 또 계속 진행이 된 사례가 있는데, 불송치 결정 받은 것에 대해서 피해자가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경찰 단계에 있던 모든 사건 자료들이 검찰로 또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에서 혐의가 있는 걸로 판단이 돼서 검찰로 송치를 하거나, 아니면 불송치 결정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피해자가 이의 신청을 하거나 한 경우에는 모두 검찰로 사건이 송치가 되고요. 그러면 경찰 조사 받았던 것처럼 검찰에서 또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검찰에서는 부인하는 사건인 경우에는 피의자를 다시 불러서 조사를 하고, 또 좀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할 텐데, 그런 조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 사건의 혐의가, 피의자에게 이 사건 피해 사실에 대한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게 되고, 그걸 이제 불기소할 건지 아니면 재판으로 넘기는 기소를 할 건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불기소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이라는 게 있고요. 혐의 없다라는 건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조사를 해봤는데 이 사람이 유죄로 판단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정황상 이건 법리적으로 죄가 안 된다고 보여진다든지, 이런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것은 혐의가 인정이 되지만 여러 가지 사정상, 예를 들면 그 사건이 경미하다든지, 아니면 피해자와 합의가 됐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해서 죄가 인정되지만 이번에 한번 봐주겠다라는 의미에서 내려지는 처분이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불기소를 받지 않으면 사건은 이제 법원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검찰에서 기소를 하게 되면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이제 재판은 이제 그 부대가 있는 관할 경찰서, 그 다음에 검찰청을 거쳐서 법원으로 가게 되니까 각 지역 지방 이제 1심 법원이 지방 법원이 될 텐데요. 저희가 과거에 2022년 7월 1일 개정 군사법원법이 시행되기 전에 있었던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 1심은 이제 그 전에는 군사법원의 관할이 있었기 때문에 1심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았고, 저희가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제 검사가 항소를 해서 2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았고, 서울고등법원에서 최근에 항소 기각이 돼가지고 무죄가 났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현재 저희 법인에서 진행 중인 군인 성범죄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군인 등 강간 미수, 군인 등 강제추행, 그 다음에 간음 유인,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위력추행, 이런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군인 성범죄 사건의 어떤 사건 처리 절차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는 더욱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